네, 안녕하세요. 와인 공간 채널 운영하고 있는 와인 펭귄입니다. 오늘은 이 와인샵에서 그 초보자들이 와인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좀 굉장히 초보자를 위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해서 그쵸 보통 초보자의 시절에 굉장히 많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실패하지 않는 지역 그런 품종의 와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이트 와인부터 얘기를 하고요. 화이트 와인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그리고 레드 와인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트 와인이에요. 실제로 그 와인 공간 매장에서 제가 찍고 있는데 저희 와인 공간 매장에 있는 매대에 있는 와인 위주로 할 거고요. 와인을 추천하진 않을 거고 그냥 지역 스타일별 그런 와인 추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여러 가지 품종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마시는 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뇽 블랑이나 아니면 리슬링이나 아니면 샤도네이 같은 그런 품종들이고요. 그런 품종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들이 많지만 일단 초보자일 적에 우리가 화이트 와인이라고 생각하는 와인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비뇽 블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면은 뭐니 해도 뉴질랜드 지역이 잘 알려져 있죠. 소비뇽 블랑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굉장히 산도감이 좋고 그리고 패션 프루트 향이나 잔디깎은 향이나 이런 향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과일 향미가 돋보이면서도 산미가 높아서 굉장히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은 화이트 와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는 뉴질랜드 지역에서도 말보로 지역이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도 이제 뉴질랜드의 남섬 아니고 그 북섬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비뇽 블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뭘 고르셔도 사실은 실패하기 어려운 지역의 와인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 중에서 그냥 뉴질랜드 지역을 보고 그냥 딱 봤을 때 많이 본 것 같은 레이블의 소비뇽 블랑이 보이면 집어 드시면 됩니다. 별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애들은 이렇게 클라우드베이 같은 애들이 있는데 이건 좀 비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화이트 헤븐 같은 거 이것도 맛있는데 가격이 얘랑 거의 2배 차이 나잖아요.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처음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와인 좋아하시면 그때 드시면 되고 그냥 뉴질랜드 지역에서는 가격을 봤을 때 적당히 한 2만 원대 있는 와인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팔고 있는 미션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캐릭터를 띱니다. 물론 이제 소비뇽 블랑별로 어떤 애는 산미가 좀 더 좋고 핀시가 좋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이상한 애들은 별로 없어요. 이런 건 사실 추천을 해도 잘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소비뇽 블랑 굉장히 실패 없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리슬링이 있는데 리슬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나오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독일에서 거의 다 나오고 그리고 프랑스의 알자스 지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리슬링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리슬링 하면은 두 가지 스타일로 얘기해요. 약간 참 단 거 그리고 좀 달지 않은 거, 드라이한 거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단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 편이어서 단 것 중에서 좋은 가성비 있는 와인을 고르는 건 쉽지 않아요. 단 거를 오히려 드시려면 좀 퀄리티가 좋은 거.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 독일 지역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당도 등급 같은 게 써 있거든요. 카비넷, 슈페트레제, 아우스트레제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카운 에어베스에서 나오는 리슬 카비넷 이런 것들인데 여기 있는 당도 등급이 있는 걸 보고 사셔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제대로 된 리슬링을 즐기려면은 약간 좀 단 거보다는 약간 리슬링 고유의 약간 이런 풍미를 즐기기 위해서 드라이한 스타일의 리슬링을 고르시면 되고요. 드라이한 리슬링은 사실 들여오는 수입사들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 걸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르글로벌이라고 그 독일 와인을 되게 많이 수입하는 수입사인데 거기서 나오는 약간 드라이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드라이한 스타일들은 대부분 다 리슬링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이한 독일 리슬링을 고르시면은 거의 실패 없는 리슬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샤도네이라고 하는 화이트 와인 품종이 있는데 문제는 이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여기 일단 미국 와인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보통 샤도네이 얘기하면은 부르고뉴 지역하고 미국 지역을 예로 드는데 그래서 약간 미국 지역에서 나오는 애가 약간 오크 캐릭터가 되겠어요. 버털리하고 약간 이런데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은 너무나 많고요. 미국 샤도네이 종류가 많아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딱 보면은 일단은 유명한 애들 너무 비싸고 적당한 애들은 가격이 좋은 것 같은데 그쵸? 뭘 사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샤도네이는 약간 고유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성비 이런 초보자들이 딱 골랐을 때 실패 없이 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패스할게요. 그리고 남아공이랄지 이런 약간 우리가
인기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지역에서 나오는 샤도네이들이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칠레에서 나오는 이게 까사라포스에서 나오는 그 칠레 와인 샤도네인데 이게 WS 100대 와인에 들어갔던 뭐 이런 와인이 있고요. 사실 하나도 안 알려져 있어요.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몬산토 페논힐 샤도네이라고 하는데 뭐 부르고뉴 샤도네이 같은 호주 샤도네이예요. 그래서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요. 네, 이 핫살 그룹도 그렇고 이런 약간 칠레나 호주 샤도네이를 마시면은 굉장히 실패하기 어려운 와인들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이트 와인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파클링 와인을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스파클링 와인을 먹을 때 제일 많이 먹는 게 초보자 시절에는 가장 많이 먹는 게 모스카토 다스티 같은 약간 좀 스윗 스파클링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모스카토 디 아스티여서 모스카토 다스티라고 써있고 아스티라고 써져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요런 애들 보면은 모스카토 다스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코르크 모양을 보면 됩니다. 코르크 모양을 보면은 와이어 케이지, 뮤즐렛이라고 부르는 거에 막혀가지고 있는 코르크가 있고 얘는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류캡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르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코르크로 막혀져 있는 건데 이런 애들은 이 와이어 케이지 말고 이런 스크류캡이나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 안에 압력이 되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튀어나갈 수 있어요. 튀어나갈 수 있어서 원래는 이제 압력이 높으면 튀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걸로 못 막는데 이걸로 막았다는 얘기는 이 안에 압력이 낮다는 얘기죠. 이 압력이 낮다는 얘기는 달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애들은 되게 달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약간 좀 안에 압력이 잘 형성되어 있는 약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포가 많고 이런 스타일의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스카토 지역에서 이런 애들을 먹을 때는 많이 달 거다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되고 이런 애를 보게 되면 얘보단 덜 달 거다. 물론 그래도 답니다. 굉장히 달긴 한데 그거를 알고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많이 먹는 게 그 다음에 가성비를 논하는 스파클링 와인으로 까바죠. 까바 지역에 까바라고 해가지고 그 스페인의 뭐 페네데스 지역에 가면 까바 디오를 받은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까바들이 나옵니다. 뭐 까바들이 나오고 그래서 까바는 뭐 4가지 품종으로 보통 만들어요. 이렇게 블랑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마카베오, 샤렐로, 파이아다 그리고 샤도네이를 가지고 블렌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이 지역에서는 뭐 빈티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넘빈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 보셨을 때 그냥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애들을 구매하시면 돼요. 뭐 물론 이제 품종별로 해서 뭐 이렇게 4개 다 블렌딩된 애들도 있고 이거는 뭐 샤렐로만 가지고 만든 거고 이거는 이 마카베오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약간 샤렐로는 약간 좀 아스팔트나 약간 고무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는 품종이어서 호불호가 사실 좀 갈립니다. 그래서 까바라고 하는 지역에 스파클링 와인 산다는 거는 약간 호불호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되는 스파클링 우유고요. 그리고 이제 스파클링 와인 중에 사실은 초창기에는 까바를 그냥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고 까바의 약간 이런 약간 꼬리꼬리한 약간 고무 같은 그런 뉘앙스가 살짝 싫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프랑스에 있는 스파클링 와인, 뭐 샴페인 말고 크레망을 고르시면 됩니다. 크레망으로 약간 여러 개의 지역들의 와인들이 나오는데 대중적인 입맛이어서 크레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호불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가격대에 적당한 크레망을 고르시면은 별로 실패 없이 드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는 물론 이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거는 아무래도 부르고뉴 쪽이 좀 더 춥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크레망이 좀 더 섬세한 풍미가 보여줘서 부르고뉴 크레망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와인을 스파클링 와인을 좋아한다. 그래서 단 거 말고 드신다고 할 경우에 까바 그리고 돈을 좀 더 써서 나는 호불호가 없는 좀 더 좋은 와인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부르고뉴 크레망 같은 크레망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스파클링 와인의 정점에 있는 샴페인이 있는데 샴페인은 사실은 초보자분들이 고르시기에 별로 안 좋아요. 고가 스파클링들이 굉장히 많아서 초보자들이 처음 먹기는 이거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 중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샴페인은 좀 와인을 많이 알고 나서 그때 도전하시면 되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마지막으로 레드인데 사실은 초보자일 적에 가장 많이 먹는 와인이긴 하죠. 그 초보자들이 먹는 레드 와인의 대부분, 그러니까 마트나 뭐 와인샵이나 가면은 추천해주는 와인은 물론 이제 샴비나 이런 지역마다 특색은 있지만 대부분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이 원래 좀 자극적이고 평소에 약간 맵고 짜고 이런 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약간 단 레드 와인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약간 살짝 단. 그래서 살짝 단 레드 와인 중에는 그 호주에 가면은 호주에 약간 좀 진득한 뉘앙스의 슈라지 같은 것들이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면은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약간 좀 잔당감이 있는 그런 뭐 까베 소비뇽이나, 그리고 이탈리아 지역에 가면은 이탈리아 뭐 장화 뒤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폴리아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들이 유명해요. 그래서 먼저 호주로 가보면요, 옛날부터 유명했던 뭐 트렌즈 같은 애들이 있고요. 트렌즈 뭐 픽처 시리즈, 뭐 이거는 가든 시리즈 해가지고 이런 와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기 많았던 뭐 킬리빙빙이라고 약간 그림이 약간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와서 유명해진 시리즈들도 있고, 옛날부터 유명한 뭐 벅소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도 있는데, 호주 와인들이 원래 옛날에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애들이 유명해지면서 코로나를 거쳐서 와인값이 좀 오른 편이에요. 물론 이 지역은 굉장히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와인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지 않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한 지역에 호주 시라즈를 드시면 돼요. 그래서 레드 와인을 고르실 때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레드 와인을 처음에 먹을 때는 뭘 생각하냐면은 레드 와인이 약간 좀 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와인을 고르실 때 와인에 있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와인에 보면은 모든 와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 와인의 용량과 이 와인의 알코올 도수거든요. 뭐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이거 용량은 다 똑같아요. 750ml겠죠. 알코올 도수 보시면 15도죠. 알코올 도수가 보통 레드 와인이 12%부터 뭐 15% 정도까지예요. 15% 정도 되면은 굉장히 알코올 도수가 높은 편이고 굉장히 진하고 굉장히 풀바디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고를 때 보통 알코올 도수가 그래도 꽤 있는 와인들, 이를테면 딱 뒤집어 봐요. 뒤집어 보고 14% 있네. 그러면 14%구나. 이거 약간 알코올 도수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복소 같은 경우, 복소의 알코올 도수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16%라고 나와 있어요. 16%,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에 되게 진하겠구나, 되게 풀바디하겠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인기가 있었던 거고, 산지가 어딘지 보고, 뭐 맥라렌 베일도 유명하긴 하지만 바로사밸리 지역에서 나오는 슈라즈, 이 지역 하면은 슈라즈가 가장 유명하니까 그런 와인 중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와인들, 알코올 도수가 높고, 그리고 진한 와인, 알코올 도수가 높고, 네, 슈라즈 품종을 가지고 있는 와인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칠레나 아르헨티나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 칠레 같은 경우 약간 호불호가 따지는 지역이어서, 네,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와인들이 사실 그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유학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 왔다 갔다 하시는 많은 분들이 미국 와인 좋아하는데, 미국 와인이 요새 들어서 진짜 많이 들어와요. 진짜 많이 들어오고, 미국 와인의 특징은 약간 좀 잔당감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저렴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이 롱방 같은 경우, 얘도 아까 호주 와인 고르듯이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알코올 도수를 봅니다. 알코올 도수 보면 13.5%죠. 알코올 도수가 별로 안 되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은 원래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른 와인을 보는 거죠. 다른 거 어디냐? 베린저 메를로. 베린저. 이게 알코올 도수가, 이거는 13.8%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알코올 도수, 원래 초보자일적엔 알코올 도수 높은 게 더 맛있거든요. 네. 가보면은 여기 텍스트북. 이게 되게 유명한 와인 중에 하나죠. 미국 와인으로 되게 유명한. 뒤에 보시면은 알코올 도수가 13.3%밖에 안 돼요. 이거 알코올 도수 너무 낮아졌는데 왜 이렇게 됐지? 얘는 원래 되게 진한 와인인데 진하지 않게 나왔네요, 이번에 텍스트북이. 그리고 여기 뭐 이런 지역의 와인을 보면 얘는 한 15% 정도죠. 그래서 사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와인들이 되게 유명해지면서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뭘 먹어도 사실은 네, 되게 맛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가성비라고 추천하는 지역은, 이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넓은 개념의 지역이고요. 캘리포니아 말고 캘리포니아 안에 파소로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파소로블의 지역에서 나오는 약간 좀 이 지역 와인들도 미국인의 취향에서, 얘도 약간 그런 와인이긴 한데, 이게 뭐 이걸 사라는 건 아니고요. 이 파소로블 지역의 와인들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까베 소비뇽 같은 애들은 그래도 비교적 퀄리티가 준수한 애들이 많습니다. 너무 비싼 애들 말고 적당한 가격을 띄고 있으면은 구매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로디 지역에서 나오는 진판대 같은 거 굉장히 저렴해요. 사실은 뭐 2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와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와인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레드 와인 중에 마지막으로 약간 좀 달콤한 뉘앙스면서 풀바디에서 초심자들이 먹기 딱 좋은 와인으로는 이탈리아죠. 아까 얘기했던 그 진판대과 같은 품종이라고 알려졌었던, 물론 조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뭐 좀 원래 이게 아니네 뭐 했지만, 일단 우리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어딨지? 프리미티보라고 하는 품종이 있고요. 프리미티보라고 하는 품종은 우리가 이탈리아에 있는 20개 주 중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드리아해를 끼고 있는 장화 뒤축에 해당하는 뿔리아라는 지역에서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프리미티브고요. 프리미티브로 만든 굉장히 많은 와인들이 있어요. 요새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지역 와인들이 약간 좀 진판들처럼 살짝 달콤한 풍미를 보이는데 캘리포니아 애들보다 약간 좀 더 준수한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 와인들이 약간 환율 상승과 인기와 약간 더불어가지고 조금 비싸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지역에서 나오는 프리미티보 품종을 가지고 있는 폴리아 지역 와인을 적당한 가격대에 있는 와인을 사면 대부분 다 맛있다는 평입니다. 네, 이 지역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와인 가격이 이 지역도 약간 좀 저렴한 비싸지 않은 산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와인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레드 와인까지 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릴게요. 물론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와인 산지가 있고 굉장히 좋은 와인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초보자들, 정말 초보자일 적에 먹어보는 와인들은 좀 더 약간 좀 스페시픽하게 약간 정해져 있고 먹어보면 실패하기 어려운 이런 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초보자일 적에 또 굉장히 많이 먹는 와인이 있어요. 약간 좀 와린이들이 좋아하는 와인으로 유명한 게 또 이제 포르투갈에서 나오는 포트 와인들인데, 포트 와인을 가면 포트를 뭐 이렇게 나누면은 뭐 루비 있고 토니 있고 뭐 LBV 있고 뭐 빈티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추천하는 와인은 블라스에서 나오는 10년 포트. 이런 애들이 사실은 그 오크 캐스크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네, 실제로 10년 있는 거예요. 10년 있어서 10년이라고 써져 있는데 약간 엔젤스웨어라고 알고 있죠. 계속 이렇게 수분이 증발하면서 약간 좀 응축되는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약간 견과류 약간 좀 그런 풍미인데, 요런 게 진짜 토니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요새 10년 포트 비싸지 않거든요. 10년 포트 뭐 한 5만 원이면 사는 것들이 많아서, 네, 토니 포트 그냥 싼 거 2개 살 돈으로 이거 10년 포트를 한 병 사서 먹어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포트를 즐기시려면 이렇게 10년, 뭐 20년 된 거를 먹어봐야 하긴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게 보통 한 2만 원대 정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먹죠, 사실은. 네, 물론 이제 달콤하기 때문에 드셔도 좋지만, 네, 이 정도 되는 10년 포트를 한번 먹어보면은 진짜 토니의 풍미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추천드리는, 뭐 포트를 살 거면 가능하면 10년 포트 정도 한번 드셔보시는 걸 권장을 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추천하는 초보자들을 위한 그 와인 고르는 법, 추천하는 뭐 지역 품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스페시픽한 뭐 좀 더 원하는 지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